네, 임진왜란 당시에 그 조선을 위해서 그 싸웠던 그 의병들 그리고 뭐 그 관군들 또 있었지만은 왜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 그 조선에 들어왔지만은 항복했던 또는 귀순했던 그러한 왜군 장수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가장 유명했던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야가라는 그 외장이에요. 이 사야가라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그 알려져 있고 그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따로 성도 그 갖고 있어요. 이 사야가는 그 당시에 그 가토 기요마사라는 그 우선봉 그 장수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전투에 져서 항복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그 조선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 귀화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부산에 이제 상륙했을 때부터 이 3일 만에, 그 3일 만에 이렇게 방을 붙였다고 해요. 그 방을 붙인 거는 내용은 뭐냐면 효유서라는 건데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그 괴롭히고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을 하라. 뭐 이런 어떤 그 내용이었었나 봐요. 그런 방을 이제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야가는 처음부터 그 싸우려는 의사가 없었고 이 동방의 지국인 이 조선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그 평소부터 갖고 있었다. 내가 출전의 뜻은 없었지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제 귀화를 하겠다. 뭐 이런 그 뜻을 그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야가는 그 상당히 조선에 대해서 흠모하는 그랬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야가는 이제 그 가토 기요마사 휘하에 있던 우선봉장이었고요. 한 3천여 명의 건물이었던 그런 그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휘하에는 조총 부대가 있었는데 한 500여 명의 그 총을 쏘는 또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총 부대와 함께 이제 귀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조선 정부로서는 큰 그 힘을 이제 얻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사야가는 이 효유서를 쓰면서까지 백성들에게 안심하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7일 만에 이제 결단하고 나서 그 경상도 당시에 그 이제 그 병마절도사에게 그 박진이라는 그 병마절도사에게 강화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 강화서라는 건 화의를 이제 그 청하는 거예요. 그 왜군 선봉장이었던 그 사야가가 이제 그 자기 가토 기요 그 마사를 이제 배신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왜군을 배신하고 이제 귀화를 결심하고서 강화서를 우리 이 병마절도사 박진에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즉 화의를 청하는 것이죠. 그 화의를 청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던 내용들이 이렇게 당시 이렇게 이제 두루마기 이러한 것으로 이제 그 만들어져 있었겠지만은 그 한일 우호관, 그러니까 달성에 있는 달성 한일 우호관에 지금 이게 전시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인데 이 강화서 내용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아직 그 전투도 벌이고 우리가 패해진 적도 없지만 나는 처음부터 이 조선을 흠모했고 조선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화라는 말이 이제 화의를 청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화서를 이제 그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박진 병마절도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만에 그 귀순하는 거예요. 귀순하고 이제 어떤 그 귀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선 백성으로서 귀화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총부대도 함께 이제 다 모두가 함께 이제 귀화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그 백성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백성이 되고 또 그 전투에 그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남쪽에서 아주 상당히 많은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조총부대가 우리나라
그 조선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조총이라는 게 이 전투에 그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과 칼로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력한 무기로는 그 활이 것도 썼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조총이 이제 그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전에 갖고 있던 그런 그 어떤 그 조총이 아니라 그 화승총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 막 그 네덜란드니 포르투갈에서 들여왔던 일본의 신식 그 총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야가가 어떤 이런 이 조총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화약 제조법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전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어떤 이 왜군의 전법, 진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이제 그 조선 이 군에게 전수하니까 상당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전투에서 많은 그 이 전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초기에 귀순한 이런 그 외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투도 아직 안 했고 또 이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고 나서 20일 만에 한성을 탈환했고 또 이 함경도까지 거의 한 뭐 이 2달 만에 완전히 그 장악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군이 계속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항하거나 이렇게 그 귀순하거나 그런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야가는 처음부터 아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백성으로 돼서 이렇게 많은 이제 전공을 세우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투를 벌일 때마다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기록에 의하면은 뭐 70m까지 뭐 승리를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잖아요. 4월 달에 이 부산에 들어와 가지고 이 뭐 한성 북방 지역까지 계속 전투를 벌여 나가는 동안에 이 남쪽 지역에서는 사야가는 혁혁한 전공을 내륙에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 사야가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선조가 사야가를 불러드립니다. 선조가 사야가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그 벼슬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높은 직책을 줍니다. 가선대부 그 종이품 정도 돼요. 아주 높은 고유관직이죠. 그거 벼슬을 내려줄 정도로 하니 엄청나게 많은 그 공적을 인정받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야가는 거의 이 조선의 관군보다도 더 열심히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 전공을 세웠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선조도 이제는 더 관직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명예로서의 공을 더 이렇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선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사야가가 경주에서 이견대 전투에서 그 자기 부대원과 우리의 관군들이 약 3천여 명의 왜군을 참살을 시켜요. 그 어마어마한 그 경주에서 그 이견대 전투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적인 큰 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사성, 그러니까 성을 준다라는 거예요. 김의 김씨란 성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충성이라고 하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충성 이런 것을 타는 거겠죠, 이름에서. 그리고 상당히 그 가상한 이제 어떤 그 뜻을 담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사성 김해 김씨, 김충선의 후손들은 그냥 김해 김씨라고도 하지만 앞에 그 왕이 내려준 성이다. 이 성은 김해 김씨라고 원래 있죠, 본관이 또. 하지만 거기에 사성, 임금께서 내려준 상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성 김해 김씨, 본관을 물어보면 사성 김해 김씨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달성군의 집성촌으로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거기 우록루에 모여 살기 때문에 우록김씨라고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성 김해 김씨와 충성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고서 이제 정말로 조선의 백성처럼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야가는 정말 목숨을 걸고 더 아주 열심히 이제 조선을 국가로 삼았기 때문에 그 관군에게 지지 않고 더욱더 앞장서서 선봉에 서가지고 성에도 먼저 오르고 하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사야가예요. 그 임진왜란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투에 조선의 관군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싸웠던 그 사람이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러한 벼슬도 얻고 또 나중에 다시 이 정원대부 정이품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고 관직인 정일품도 있지만 그 전 정이품까지도 관직에 올라가는 그런 명예를 누리게 돼요. 일본인이었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조선에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도 처와 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에 와서 다시 또 이제 진주 목사 딸과 결혼도 하고, 대구 달성 우롱리라는 그 마을에 이제 살았었답니다. 그리고 자식도 낳았대요. 오남 일녀 자식도 낳았고, 이렇게 이제 부와 벼슬과 이 후손과 이렇게 해서 대구 달성군에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살았다고 하는데, 다시 또 이 여진족들이 북방에서 침략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청해서 또 이 북방에서 10년 동안, 자그마치 10년 동안을 거기서 또 이 여진족의 침략에 맞서가지고 또 싸웠던 이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다시 또 이제 평정이 되고 다시 또 달성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야가가 이 조선의 침략군으로 들어왔을 때 나이가 20대였다고 해요. 20대 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북방에서 여진족들도 이 전투를 벌이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약 40대 초반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대구 달성 자기 마을로 고향이죠. 제2의 고향처럼 에서 이제 터를 잡았던 곳에 사는데, 이제 이괄의 난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인조 때 이괄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 이괄의 난이 평정되고 이괄은 잡혀서 죽었고, 그 이괄의 부하, 그 부장이었던 서아지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아지가 또 외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군으로 들어왔다가 투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투항했던 조선군에 합류해서 임진왜란 때 싸웠던 사람인데, 이괄의 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서아지가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서아지를 잡기 위해서 다시 50세 나이에 이 사야가가, 그러니까 김충선이죠. 이제는 김충선의 이름을 갖게 됐죠. 그 김충선이 서아지를 잡습니다. 서아지를 체포해서 잡고, 그러니까 그 공을 또 인정받아가지고 인조가 이 김충선에게 서아지가 가졌던 땅도 하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충선은 그 땅을 자기가 받지 않고 둔전으로서 이제 쓰게 하게 하는 거죠. 둔전이라는 거는 군량미를 생산하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량으로 쓰일 그 식량을 만드는 그 토지를.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 둔전으로 반납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야가는 이관의 난 때도 또 다시 참전해가지고 이 자기의 같은 일본군이었던 외장 서아지까지 또 잡아내는 또 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전투에 정말 무인으로서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66세 때 또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또 자기의 달성군 우롱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참전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까지도 참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또 많은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인조가 이제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항복하게 됐죠. 청나라에. 그래서 이 김충선은 그때서야 마을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충선은 72세인가요? 그때서 이제 사망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투를 벌였으면서도 복이 많았던 것인지 어쨌든 간에 보통 웬만하면 전사를 하는데 조선에 들어와서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수많은 전투에 다 참여했고 자기 조선에 와서 생애의 모든 것을 이 난이나 전쟁이나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다행히 마지막에는 고향에 와서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 김충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조 같은 경우는 이 사회가에 대해서 이제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의심하거나 안 좋게 보고, 특히 그 항해라고 그러는데 조선에 투항했던 사람, 항복하거나 귀순했던 사람을 항해라고 합니다. 그 항해들을 의심스럽게 보고 되게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이 사야가가 초기에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돌아서는 그들을 귀순을 받아주는, 그렇게 이제 했던 이 사례가, 전례가 됐던 그 인물이 바로 또 이 사야기도 합니다. 그 사야가는 이 철종 때까지도 이렇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 승정원 일기에 나와 있던 기록인데, 철종 때 그 임진년의 공신 김충선, 이 사람은 토상하고도 남을 만하다. 정말 축할 만하다. 그 을을 쫓아 기우하였으니 극히 가상하고 충성을 다해 적과 싸웠으니 이 또한 기록할 만하다라고 기록해가지고 남기고, 선조실록, 그 당시의 선조실록에도 아주 많은 그 전공과 기록이 있습니다. 사야가는. 또 그에 많은 인물들, 외장 출신의 항해자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김충선은 이렇게 그 지금까지도 큰 공을 세웠던 이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김충선의 그 후손들은 집성촌, 그 달성군의 그 우롱리라는 마을에 있는데, 현재는 한 100여 가구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김충선 후손은 약 7,500명 정도라고 이 종친회 회장이 이렇게 또 이제 그 인터뷰를 했던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그 후손이 지금 남아 있고요. 이 달성군에는 이러한 이 후손들이 많이 있어서 이 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녹동사라는 사당, 그리고 녹동서원, 이렇게 아주 상당히 커다란 구색을 갖춘 이런 한옥, 사당과 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당과 이 서원 같은 경우는 정조 때 세워졌어요. 그 정조 때 세워지고 영정과 위패를 모셨던 그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조 때 세워졌지만 그 고종 원년 흥성 대영구 때 서원 철폐가 있었죠. 뭐 사찰이나 서원이나 이건 이제 유명했던 몇 개만 남겨두고 모두 다 이제 철폐하지 않습니까? 그때 훼손됐어요. 다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종 말년에 세워졌던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1970년인가요? 다시 이제 장소를 약간 옮겨가지고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 신도비에는 이 사야가의 전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저기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을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선조의 어떤 커다란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당당하게 자기의 선조가 일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예롭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사야가, 이런 외장 출신의 커다란 인물도 있었지만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투항했던 외병들이 한 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그 외인들이 사실은 투항을 한 거예요. 그 조선군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는 투항한 외병이 없었는데 장기전으로 돌입하니까, 그러니까 그 장기전으로 돌입하니까 상당히 일본 외인들이 어떤 식량이 부족했나 봅니다. 식량이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투항한 외병들이 많았을 때 왜 투항했는지 이제 그런 보고서들이 이렇게 이제 선조한테 조정에 막 올라왔었나 봐요. 거기에 기록들을 보면 외병들이 한 끼 식사가 작은 종지에 하나의 작은 종지에 밥을 먹는다. 그리고 반도 껍질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외인들도 식량이 부족했고 힘들고 고달팠었다고 해요. 그리고 상당히 외장들이, 장수들이 포악했던 그런 휴하에 있던 외병들이 더 많이 귀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
그 글들이 기록에 아직도 이 실록에 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 외병들이 이제 투항을 했는데 초기에는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한 100여 명이 명나라의 군에 이렇게 투항을 했다고 해요. 초기 명나라 군에 투항을 했는데 선조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투항한 외병을 모두 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 투항한 외병을 다 받아주냐라고 하면서 비변사를 통해서 그 명나라에게 서신도 막 넣고 막 글을 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조선 정부 관료들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명나라는 아침에 싸워서 저녁에 항복하면 아침에 우리가 싸웠던 그 외병들이라도 저녁에 항복하면 모두 받아준다는 게 원칙이었대요. 그 외병들을. 근데 우리는 뭐 전투도 제대로 해보진 않았지만 1년 동안 그러한 그 이제 그 투항했던 그 외병의 이야기를 듣고서 선조는 아주 그 노발대발하면서 그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은 명나라에서 우리 보고 전투에 임하는 그 병법에 있어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소심하고 그리고 제대로 잘 모르고 속 좁은 인물들로 보일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말렸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그렇게 초기에는 선조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이렇게 막 살점을 베어먹고 처참하게 이렇게 때려 죽여도 부족할 외병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주냐 막 이런 그런 심정이었는데 장기전으로 가면서 이제 그 왜군들이 너무나 많이 투항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투항을 해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전투를 했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잘 싸웠다고 합니다. 뭐 관군 못지않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몸을 사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잘 싸웠습니다. 아마 후한 대접을 했었다고 해요. 그들이 그 투항했던 이유가 배고파서 그리고 너무너무 포악한 그 장수들에게 횡포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조선에 투항하면 후한 대접과 배벌리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지 많은 병력들이 이제 합쳐지게 됐고 그들을 또 후한 대접을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높은 고위 관직까지 또 내려주니 뭐 많은 외병들이 아마 항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외병들이 우리 조선군에 합류하고 전투에 임했는데 너무너무 잘 싸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선조에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후반기에는 거의 초기 말고 후반기에 정유주열한 발생했었던 97년, 98년 막 이럴 때 가보면 선조가 오히려 이 투항한 외병들을 의심하고 소극적으로 대하고 받아주면 또 안 된다고 한 관리들을 질책합니다. 이렇게 잘 싸우는데 왜 그들에게 후원 대접을 안 해주고 안 받아줄 이유가 없다. 투항한 외병보다 더 잘 싸우는 관군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라고 말할 정도예요. 초기의 선조와 너무나 다르죠? 그렇게 이제 마음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고, 항해들이 오히려, 조선군보다 더 먼저 성벽 올라가가지고 적과 싸우고 있고, 공도도 더 많이 잘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해가 같은 경우는 경주, 아까 얘기했던 경주 전투 같은 그런 데에서는, 성을 18개나 회복하거든요. 다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총과 어떤 이 전투 기술이 아주 뛰어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정받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항해들이 상당히 인정받는 그들이 이제 됐던 거였죠. 그랬는데 1만 명의 투항 예병들도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나 그런 기록물에 나와 있질 않아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사실 이름이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서 이 후손들이 지금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충선만 이렇게 이제 그 성과 이름을 하사받은 건 아니고 이렇게 그 고위 관직이 됐던 사람들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공을 인정받는 사람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성을 하사받았어요. 이제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지금 함께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김충선이란 이런 아주 정말로 우리 그 이수신 장군이나 권율 장군처럼 이렇게 커다란 역할과 임무를 했던 분이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야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였냐면은 뭐 아주 높은 고위 관직까지 벼슬을 얻었고 또 그 마을에서 그렇게 이제 결국은 70세 그 당시 나이로 장수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기록에 의하면은 이수신 장군이 해전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승을 거두고 막 있을 때 이 사야가가 이수신 장군과 사야가가 편지 서신을 왕래하는 것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고 뭐 조총과 어떤 그런 화약 제조법을 지금 각 진에 모두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이 현재 그 상황들을 이수신 장군에게 말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연락이 계속 그 당시에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되면서 그 전투에 벌였던 분이 바로 또 김충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선군의 어떤 그 장군 못지않게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을에서는 영정과 거기에 그 위패가 모셔진 그 후손들은 김충선 장군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문관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영정을 그릴 때 그의 후손 약 20여 명의 후손들의 얼굴을 사진을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려서 그 지금의 영정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여여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여문은 왜군의 진법과 전술을 알려준 그런 사람으로서 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여문은 투항하고 나서 왜군들이 어떻게 전술을 펼치는지 매복하는 법 그리고 매복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격을 하는 이러한 전법 전술을 아주 많이 전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공을 또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여여문을 대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여여문이 상당히 아팠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여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하고 또 아픈 데를 제대로 특별하게 치료를 해주도록 하고 또 후히 대접하라 라고 하는 기록들이 또 이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여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총애를 했던 사람이 또 여여문이었습니다. 여여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귀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상당히 많은 어떤 병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법 이런 거에 대해서 왜군에 대한 진법들을 다 상세하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전투가 이렇게 막 벌어지고 이러면은 먼저 이 정탐병 그러니까 정탐병의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군이었기 때문에 왜군복으로 변장을 하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어떤 그런 위치들 형세도를 그려서 형세도를 그려와서 나오기도 아군에게 이제 도움이 되도록 했던 사람이 또 이제 여여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역할도 많이 했고요. 또 임진왜란 때 아동대라고 그래가지고 조총, 사수 그리고 이렇게 검술 익혀주고 이러한 어떤 스승 이러한 지휘 부대를 또 갖추기도 했어요. 여여문이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많이 이 지휘 권법, 조총을 다루는 법 이런 것부터 그리고 지법까지 아주 총체적으로 많은 병술에 대해서 알려줬던 사람이 여여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여문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적극적이었냐면은
이렇게 정탐병이나 전법이나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서 이렇게 그 가토 기요마사 그 외장을 암살하는 작전을 스스로 짜가지고 자기가 가서 그 베어 죽이겠다. 나는 이제 조선국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 하면서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장을 암살할 정도까지 하는 항해인들이 이 여여문만뿐만 아니라 많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그 김충선처럼 전투를 지휘하는 것 그러한 그 외장들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훈련시키는 사람 또 조총 화약을 제조하는 법 이렇게 또 암살 작전을 펼치는 또 이런 또 외장 그 우리 외인 기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여여문이 이렇게 했었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그 뭐 계획까지는 갔었지만 성사는 못 시켰다고 해요. 여여문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 조선군에서 커다란 또 이 공을 세웠고요. 그리고 여여문은 이제 이렇게 이 사람도 그 많은 공들을 세우고 커다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억울한 건 아닌데 그 실수인지 아니면은 정말인지는 그 모르겠는데 이 여여문이가 이렇게 그 울산 전투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명나라군이 그 여여문을 불러다가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상세한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임무를 주어서 그 사람이 그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형사들을 또 그려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병으로 가 있으면서 이제 왜군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전투도 좀 했었나 보죠. 그 병력 부대는 없었지만 그 싸워가지고 이제 왜군들의 수급 머리를 한 4급인가 이렇게 베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명나라 진지에 들렸는데 그 명나라 진지에 있던 장수가 그 수급을 빼앗는 과정에서 그 여여문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수인지 아니면은 실수였는지 아니면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어처구니 없게 여여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또 이 높은 관직을 또 이제 그 내려주게 됩니다. 그 당상관, 정삼품 이상의 어떤 그런 관직까지도 이제 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안타깝게 죽었던 인물이 또 여여문이기도 합니다. 그 외장 암살을 자처한 그런 항해인이 여여문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사람도 그 많았는데 이 사백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백구. 이 사백구라는 인물도 귀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귀순하고로서 또 남쪽에서 전투가 많이 벌어지니까 어디로 이제 그 싸우게 되면 경상 그 좌병사 고엄백 병마절도사인가요? 그 이제 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휘하로 들어가는데 그 다시 그 사백지라는 그 인물이 이제 김해부사 백사림에게 또 이제 그 부대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침 그 부대로 갔을 때 그 부대가 이제 함양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함양에는 함석산 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왜군에 의해서 함락돼요. 산성이 함석산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군이 탁 터지게 되고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백지라는 사람이 이 그 김해부사 그 백사림을 이제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를 구해내서 피신을 시켜주고 산에 피신시켜주고 자기는 그 외인으로서 변장을 하고 하서 다시 그 함석산 산에 들어가가지고 식량과 뭐 이러한 것들을 옷가지를 다 또 구해서 와서 그 김해부사의 가족들과 그 김해부사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공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뭐 학사이, 주질지, 하여튼 그런 그 일본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일본의 원음은 다르겠죠. 이제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 원음을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제 학사이, 주질지, 뭐 사고여문이니 사백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또 방금 말했던 그 두 사람은
여여문보다 더 적극적인 작전을 펼칩니다. 자기들의 그 장군이었던 그 가토 기요마사를 암살하는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또 자기를 모시고 있던 우리 병마절도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가토 기요마사를 죽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계획까지 짜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었던 것이죠. 그 가토 기요마사가 그 부대에 있을 때 한 10명밖에 안 데리고 보면 보통 이렇게 이제 그 바람도 쐬고 또 놀러 다니기도 한다. 그 진지에서. 그리고 또 갈 때는 혼자 단기 필마로도 다니기도 한다. 그 틈을 노려서 그 안에 있는 군관 중에서 우리가 간첩을 삼아가지고 그 간첩을 통해서 죽이면 너무너무 쉽다.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투항한 외병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그 학사위와 주질제와 함께 투항한 외병 중에서 한 명이 가토 기요마사의 휘하의 군관으로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내영자로 삼으면 너무너무 쉽게 그 가토 기요마사를 우리가 죽일 수 있다. 라고까지도 보고하고 계획을 막 짜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구체적으로까지도 이제 들어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지막 그 정유회전이 끝나고 마지막 그때 당시에 이제 명나라와 이 일본이 강화를 맺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일본까지 다 후퇴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 싸우고 있겠다. 뭐 이제 이런 강화죠. 이제 전투에 패배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강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수신 장군이 명량해전이나 그런 데서 이제 다 격파시키는 거죠. 막 이제 한산이나 명량에서 이제 그런 강화가 오고 가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 작전이 시행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조선 정부와 그리고 경상 병마 절도사였던 고음백 막 이런 그 사람들은 상당히 조마조마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인들이 너무너무 적극적인 일본인들이 자기들 뜻과 무관하게 정말 일을 벌일까봐 그러면 강화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지와 학사위와 함께 투항했던 일본인 또 그 군인의 종용 사촌 그 형이었던 사람이 그 군관이었었는데 그 가토 기요마사 다시 밀지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까지 상당히 투항했던 왜군들이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외병들이 그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조선에 귀화하고 조선 백성으로 됐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사리면서 전투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조가 그 정도까지 말을 하고 나중에는 우리의 장군들과 그들과 교신하고 교류하면서 전투를 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하면 우리의 훌륭했던 정말 그 목숨 바쳐 싸웠던 장군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그 외란 때 우리에게 그 넘어왔던 초기에 김충성 같은 인물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던 거죠. 전투에 임하지 않고 자기는 조선 백성으로 귀화할 아예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바로 했던 분도 있지만 이렇게 나중에 이 장지전에 돌입하면서 수많은 왜군들이 투항하고 나서 우리 군관과 함께 이렇게 싸웠던 인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이런 인물들의 인물이에요. 뭐 김기순, 기하명, 이기명 이런 사람들은 귀순했기 때문에 하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순했다고 그래가지고 김귀순 그리고 을을 쫓았다. 을을 향했다. 을을 쫓았다고 그래서 김양이 뭐 1000명을 받아 귀순했다, 기화했다. 그래서 이기명 이렇게 하사받은 이름을 갖고서 그 성씨로 지금도 후손들이 있고요. 또 준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준사는 이수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을 대파했던 그 명량 해전이 벌였을 때도 함께 탔던 인물이 준사예요. 그 준사는
그 전에 그 한산의 그 전에 그 전투에서 이 귀순했던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귀순했던 그 일본인인 외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명량 대첩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같은 배에 타고서 왜군을 싸웠던 사람이 또 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사백군 아까 그 얘기했던 그런 인물, 뭐 사고여무, 요질기, 사기서 귀요비기 이렇게 수많았던 그 기록에 남아 있지도 않은, 그리고 기록에도 아주 많은 이름이 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1만여 명 중에서 상당히 소수의 이름만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이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임진왜란 때 전투에 참여해서 그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 우리는 조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하면은 이 왜군들이 우리나라에 그 조선에 침략해가지고 이 함경북도까지 쳐들어와서 이 사륙을 일으키고 수많은 수탈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의병들, 그리고 우리의 관군들, 그리고 명나라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 그 이제 한반도를 도로 찾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뒤에서 함께 싸워줬던 이런 인물도 있었고요. 김충선이란 그러한 인물들은 1998년인가요? 한때는 우리 그 검정교과서 그 아예 한 종에도 나와 있고, 일본 교과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조선 400년 히데요시에 반역한 인물 사야가 해가지고 NHK 방송에서 그들에서는 그렇게 방영도 됐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지금 이렇게 우리는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임진왜란과 정유회란 때 수많은 관군과 의병과 또 투항한 외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